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4강전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도 시작됐습니다. 오늘 확정된 국민의힘 4명의 후보는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등입니다. 득표수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가장 큰 이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친윤계로부터 외면받았던 안철수 후보의 4강 진출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변에서 활동했던 나경원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경선 대결 구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던 당시의 입장을 기준으로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로 갈리는 이른바 2대2 대진표로 형성돼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 그리고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찬성한 찬탄파 진영으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구도는 보수 지지층 내부의 분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 내 보수 성향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이런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제 NBC 뉴스에 따르면 톰 커튼과 팀 케인 상원의원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금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휴대전화 금지가 학생들의 학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평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5년 동안 매년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케인 의원의 지역구인 버지니아주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가장 먼저 금지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있던 델타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1213편 항공기는 어제 오전 11시 15분경 올랜도 공항에 활주로 해서 이륙 대기 중 엔진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282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면서 부상 등의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델타 항공은 성명을 통해 항공기의 엔진 2개 중 한 곳에서 불이 관측됐을 때 승무원들은 객실의 승객을 대피시키기 위한 안전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국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대도시들에서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생활비가 모자라 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가구들의 중위 연소득은 8만 달러를 약간 넘고 있으나 한인들이 선호하는 메트로 대도시 지역에서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적자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호세는 부부와 자녀 1명을 둔 3인 가족 기준 생활비가 한 달 1,540달러로 월 소득을 모두 쓰고도 2,200달러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샌프란시스코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1,137달러로 1,800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3위 보스턴의 경우 1,600달러 마이너스이고 4위 호놀룰루는 1,500달러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6위 워싱턴 DC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9,767달러가 들어서 마이너스 1,400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 로스앤젤레스, 8위 샌디에고로 나타나는 가운데 31위 시카고는 200달러가 남아서
겨우 적자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첫 회의에서 재외선관위 위원들은 문승환 위원을 위원장, 우창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재외선관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김정한 총영사는 위원들에게 재외선관위의 책무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한 공명선거 실현에 있는 만큼 위원 각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 공간마다 설치 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로 이번에는 총 5명으로 구성됩니다. 재외선관위는 재외투표소 설치, 투표관리, 재외선거 홍보와 선거 범죄 예방, 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예방안내센터 전화문의는 312-822-9485번입니다. 한편 주 총영사관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들은 반드시 오는 4월 24일 목요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 선종하면서 미 전역의 카톨릭 교계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은 조용히 기도를 올리면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애도하며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카톨릭 교계는 차기 교황 선출을 앞두고 있으며 전 세계의 신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신을 기리는 가운데 교황이 남겨놓은 유산을 되새기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함에 따라 그의 후계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20명 이상의 후보군을 소개하며 안개 속 판세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차기 교황으로 비백인의 아시아인 또는 아프리카인이 선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방을 넘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교세를 확장 중인 카톨릭계가 첫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서 또다시 한 번 더 변화를 선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방문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도 전년 대비 15%나 감소했습니다. 연방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해외 여행객의 미국 방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유럽,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로 3월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콜롬비아, 독일, 스페인, 영국, 중국, 호주 국적의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한국인 방문객은 1월에 9%, 2월 16%, 그리고 3월에 15%가 감소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4월 22일 화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